어쩌면 당신은 내 상태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톰은 병실에 들어서면서 웃으며 당신의 몫을 넘겨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옆에 있는 자산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여자 톰은 저 같은 주부에게 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경우 이혼은 단순히 결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서 난 그에게 괜찮다고 말했어. 그의 학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서류는 여기 있다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항상 들고 다니던 서류를 그에게 비웃으며 주었다. 톰은 자격이 있다는 느낌으로 그것을 포옹했고 캐서린이 보고 싶어 팔을 얹었다. 조심하세요. 내 마른 부인 그들이 방을 나갈 때 웃었다는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캐서린이 그들을 놀리면서 나는 혼자 있을 때 낄낄 웃어야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이혼이 마무리될 것이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내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존슨 평범한 농장 출신의 45세 주부. 공식적인 기술은 부족하지만 요리는 나의 장점입니다. 대학 시절의 연인 톰과 나는 뉴욕에서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나의 요리 재능에 열광했고 나는 그의 동료에 열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때 친절했던 그는 임신을 위한 우리의 투쟁과 그의 점점 더 차가워지는 가운데 그의 말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사랑은 이제 내가 관계를 끊을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나는 독립을 되찾고 인생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기를 기대하지만 어차피 그 사람이 안 들을 거라 생각하고 맞설 에너지가 전업주부라서 열등감을 느껴서 그 사람에게 맞설 수 없게 됐어. 톰은 처음에는 대학 졸업 후 명문회사에 입사했는데 급하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만에 사임함. 새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아 소득이 불안정하여 저축과 저축으로 관리함. 재정적 어려움이 잦았지만 지난 2년 동안 현재 회사에서 동료들과 동지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기를 감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톰은 뜻밖의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집에 왔다 직장을 그만뒀는데 또 놀람을 참지 못해 톰의 기분에 짜증이 나서 눈썹을 찌푸렸다. 나는 요리를 포기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아낌없이 사과했다. 난 그냥 물러섰을 뿐이야. 긴장을 풀려고 말을 더듬었어. 아니 환영 인사만 비판이 커졌어. 대담해졌어. 톰은 화를 잘 알고 기분이 변덕스러워서 화를 피하려고 빨리 다시 사과했어. 고맙게도 내 사과가 그를 어느 정도 달래는 것 같았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조용히 TV를 켰다. 나는 테이블 위에 맥주와 잔을 올려놓고 저녁 식사를 원하는지 목욕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커트. 음식과 술도 이해했다. 순종적인 아내 역할. 한때는 자의식이 강했지만 28세부터 톰과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음식과 술에 탐닉한 뒤 좀처럼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톰은 난장판을 남기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의 후유증으로 바닥에 흩어진 떨어진 맥주병과 음식 찌꺼기를 조용히 치웠어요. 이러면 안 됐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소녀 시절의 소망을 되새기며 속삭이자 진심이 빠져나가고 나는 파자마에 깊이 남아있는 톰을 흘끗흘끗 보았는데 그 아래 나를 덮친 감동에 기미는 없었다. 이 삶을 계속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아마도 이혼만이 다음날 톰이 직장에 바빴을 때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사무실에 또 다른 일자리 확보. 그 사람이 바쁜 동안 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는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명했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보호수단으로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가방 밑에 사인된 서류를 톰이 발견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어. 내가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어디로 헤매고 있었나? 집에 돌아오자 톰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뚫고 들어갔다. 문구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다. 이력서 몇 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답했어요. 오늘은 유난히 사려 깊지 않나요? 탐은 순간적인 환호 아래 내 설명을 받아들였을 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상한 관계에 깔려있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탐에게 내가 이전에 구입한 이력서를 건네주면서 그는 친구와 술 한잔하러 나가고 있다고 말했고 새 직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새 직장은 이전 직위보다 안정성과 더 나은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에는 그가 은퇴할 때까지 머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이 회사에 대한 그의 헌신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지만 시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탐의 부서는 그 짧은 고독의 순간에 집을 떠나 보내는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온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가 내 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흥분된 목소리는 놀라운 계시를 말했습니다. 한때 600만 달러로 평가되었던 우리 가족의 재산이 이제는 그녀의 미래에 필요한 극히 일부인 800만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횡재가 가져올 수 있는 자유를 암시하며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탐에 대한 어머니의 고통은 내가 어린 시절 집에 방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나에 대한 그의 통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오로지 내 이름으로만 상속이라는 제목이 붙은 상속 소식은 나를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나는 이 새로 발견한 부를 누구에게 공개할지 고민했습니다. 탐은 즉시 또는 일주일 후 약속한 자유의 전망을 즐겼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은 없었습니다. 귀중품을 병실 서랍에 보관했을 때 탐탐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미안합니다. 그의 반응에 대해 사과했다. 내 식사는 어때? 내 웰빙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톰의 반응은 우리 관계의 극명한 현실을 깊이 드러내며 내 상황을 계속 설명했다. 나는 톰에게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알렸다. 사고가 나서 미안하다는 듯이 그때까지 식사를 다른 곳에서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의 반응은 내가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즉시 찾아오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검사 중에 나를 둘러싸고 병원 튜브에 누워 있었고 직관은 내 두려움이 곧 깨달아라. 톰이 방에 들어오자 희죽희죽 웃으며 내 걱정을 확인했다. 그는 당신은 쓸모없다고 선언했다. 집안일도 못한다. 이혼하자. 그리고 나에게 보상금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 옆에는 내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는데 내 자산도 몰랐다. 총 600만. 톰은 나에게 이혼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그의 말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에게 부적으로 보관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톰은 그것을 받아들여 의기양양하게 캐서린이라는 소녀와의 행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떠날 때 나를 비웃는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혼 서류는 월요일에만 처리되지만 자유에 대한 기대감은 뚜렷했고 톰의 연락도 없이 주말이 지나고 희귀한 작품을 가져왔다. 불안하다. 나는 활동을 갈망했지만 간호사들은 나에게 침착하라고 촉구했고 월요일 저녁에 탐의 전화가 평온을 방해했고 처음에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끈기는 그의 장황한 가운데 이혼 서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면서 분노가 분명하다고 대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는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가 과거에 이혼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낄낄 웃었습니다. 톰의 분노는 더욱 심해졌지만 내 웃음은 나의 새로운 결의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논쟁 중에 변덕스럽게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제거하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해고될 때까지 그의 지시를 무심코 따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 사무소의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톰의 비합리적인 요청을 정의하십시오. 중심주의는 나를 더 웃게 만들었고 그의 실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톰이 당황했을 때 톰의 새아내 캐서린에 대해 무심코 질문했습니다. 내 우려는 그의 방어적인 반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재산 분배에 내 변호사를 참여시키겠다고 아주 멋지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톰의 기분은 갑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분이 좋아졌지만 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톰은 자신의 실패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 분노 그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으로 인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책임의 대부분은 당신이 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의 무지에 좌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톰의 무의미한 진술은 그의 무지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잘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으로 인해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의 주장의 오류를 침착하게 지적하고 당신이 나를 돌볼 책임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늙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굳건히 지키고 있던 시절엔 톰이 이해할 수 없는 어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임과 보살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탐의 당혹스러운 논리 때문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판사는 그의 어린 추론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판사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맞게 계속해서 현실을 조작하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법정에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 속에 그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니 나는 비로소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고, 나는 톰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잘못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에 대해 그에게 교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캐서린은 그의 새 아내이고 나는 아니었다는 톰의 주장. 그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의 망상에 대한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의 잘못된 주장에 신뢰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당신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그를 무시하겠다는 결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도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고 늘 불평만 하더군요. 그의 분노는 분명했지만 제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내 계좌에서 인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빨리 이해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탐의 무책임한 지출로부터 내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 있는 동안 미리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경향탐이 돈을 즉시 받기를 원했을 때 나는 이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싶지 않은 반면에 나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그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에 응할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은 우리의 이혼이 거의 마무리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재정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화 중이라면 그가 계속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톰슨에 대해 당신은 그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에게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그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되돌아갔고, 그가 영리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즉시 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상식이 부족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면 제가 배우자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그는 가용 재정을 모두 사용한 것처럼 보였고, 이제는 내가 집에 남겨둔 생활비와 우리 가입 계좌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며 재산 분할은 변호사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와 대면할 때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톰은 너무 화가 나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반면에 병원에서는 내가 이전의 직원들에게 부모님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가 내 병실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톰은 약속했을 때 그녀를 만나러 갔지만 간호사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입장이 거부되었습니다. 탐이 보낸 문자로 가득 찬 내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변호사와 연락한 후 어느 시점에서 이를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문자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캐런이 개입했을 때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싱글이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친구가 내 상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내가 있는 동안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있었고 의료진은 이로 인해 심각한 태도로 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대화 중에 캐런은 탐이 어린 소녀 캐서린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계시와 캐런이 캐서린과 공유한 예상치 못한 연결에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캐런의 계시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달았을 때 상황의 복잡성을 추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캐런이 캐서린의 이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캐런의 존재로 인해 심오한 조용함이 발생하여 내 행동이 불만족스러워지는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프레일루드 없이 그녀가 결혼할 것이며 그녀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시너이였습니다. 45세 이상일 것입니다.
사진을 흘끗 본 순간 뜻밖의 발표였습니다. 혼란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말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 바로 당신 남편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내 조카 에밀리는 당신이 나를 달래주고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도 면제해줄 만큼 친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렌이 겪고 있는 고통은 명백했고 그녀의 눈은 마지못해 캐서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우정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그녀는 우리의 우정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ALS는 20년 동안 지속된 캐런의 확고한 지원에 감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캐스런의 책임도 보장했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겠다는 각오로 남편의 행동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다음날 회의 일정을 잡고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어 개인 식당에 들어와서 톰과 캐서린이 호화로운 잔치에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오만함은 분명했습니다. 비록 톰의 가혹한 돈 요구에 놀랐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대신 자산의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겠다는 결심에 확고부동했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톰의 거만한 말에 겁을 먹고 짧은 시간 내에 범죄에 대한 톰의 책임을 폭로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자세한 책임이 포함된 법률 문서에 이어 카렌이 제공한 손상 이미지와 캐서린의 부적절한 내용이 포착되었습니다. 톰과 캐서린의 행동은 증거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들의 배고픔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캐런의 도착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흔들리지 않는 우정과 지지를 적시해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밝힌 개인들은 캐서린이 이모의 강철 같은 시선으로 예상치 못한 존재에 당황하게 만드는 유죄 사진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렌은 캐서린에게 말했고 톰은 가장 가혹한 말로 그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렉과 나와 20년간의 오랜 우정을 계산하고 그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완전히 비열한 행동으로 캐서린의 임신 주장에 관심을 돌린 카렌은 자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친자 관계를 쫓았습니다. 캐서린이 허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신이 아낌없이 쏟아부은 톰과 같은 부유한 나이든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계획을 폭로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사치품을 가지고 결혼 후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자신의 변덕을 추구할 자유를 추구했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임신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톰은 빈약한 상환 계획을 제공하고 캐서린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려고 시도했지만 캐런이 개입하여 캐서린을 호위했습니다. 추가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톰은 동요했지만 단념하지 않고 화해를 제안하는 상황을 구제하려고 시도했으며 그의 아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나의 독립을 주장했으며 개인 순자산 600만 달러를 공개하고 이혼을 시작했습니다. 내 재정적 독립성에 대한 탐의 충격과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내 결정에 대한 그의 불신과 일치했지만 나는 관계를 끊고 정당한 상속을 확보하겠다는 결심에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결혼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른쪽 탐은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친 후 변호사가 신속하게 서류와 펜을 건네주고 서명할 때 얼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와 변호사는 지체 없이 떠나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약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캐서린의 설득에 캐서린은 돈의 일부를 내 계좌로 옮겼습니다. 캐서린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한 일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경로하여 톰이 지불금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시댁의 요청에 따라 대학 진학과 일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쁜 소는 그의 친척들이 이혼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부인한 후 지원 없이 남겨졌기 때문에 그는 마지못해 대출을 받아 나에게 그의 세트를 전액 갚았고 그의 범법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업무 시간 동안 호텔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에 대한 의무를 갚기 위해 많은 건설 작업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당한 액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 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남은 돈으로 시골로 가서 호화로운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쉬는 날에는 짧은 여행과 함께 요리 여행도 다니면서 카렌과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싱글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거주지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장점을 생각하고 곧 동의해 주셨고 곧 이사 준비도 시작될 예정이니 행복한 현실 생활을 기대하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쯤하고 비슷한 시어머니의 독한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부적합한 놈이라는 말이 공중에 흩어졌다.
내가 벌어들인 막대한 재정적 기여를 무시하고 그녀는 고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수행한 남편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온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을 퍼부었다. 폭탄이라고 부르는 시아버지의 친절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회사의 1차적인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 재정을 비열하게 비축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어리석게도 내 역할을 무시하고 무례와 배신에 굴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의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잊어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을 남겨두고 떠날 때 DBS를 가지고 씨름하기 위해 소지품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도록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내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9년 전 33세의 나는 데비드와 결혼했지만 우리 노조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는 데비드의 인쇄회사를 그에게서 물려받았고 데비드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고인이 된 장인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법의 통과 균열 및 가족 하모니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끊임없는 잔소리와 대립이 일상적인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모니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집 주변을 빈둥거리며 하루를 낭비할 건가요? 나는 모든 면에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단순한 경솔함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데비드는 인쇄 사업 운영기계 포장 및 배송의 물리적 측면을 처리하는 반면 나는 데이터에서 중요한 고객 관계를 관리합니다. 내가 잘하는 데이터 제출 수정 작업 관리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기여한 이 측면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소유가 아닙니다. 컴퓨터에 대한 데비드의 무능함은 내 역할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컴퓨터를 작동할 수 없는 그의 무능력으로 인해 그는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지원을 제공 시어머니는 내 컴퓨터 작업을 유휴놀이로 일축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더욱 악화된 인식. 최근 집안의 긴장은 전직 직원 애너라는 어린 시절 친구를 중심으로 맴도는 복잡한 소스에서 비롯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데비드 애너가 우리 회사를 자주 방문하면서 시아버지가 애너의 직업 윤리와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그녀를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녀의 취업을 보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과도기 동안 저는 시아버지의 무능함과 헌신 부족으로 인해 그녀가 기본적인 컴퓨터 작업을 탐색하거나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무능함은 저속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그녀의 온라인 활동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개인적인 습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사이트에서 시아버지는 안 나가 시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대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충성심은 한때 부지런했지만 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쉬운 직업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어머니의 불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태도는 나의 기여가 계속해서 과소평가되고 오해를 받을 때 우리 관계에 부담이 갑니다. 마치 시어머니와 심지어 시아버지 밑에서 애너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남편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시당하는 이 역학에서 유일한 진지한 일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률 지도부 저와 시어머니 데이빗 셋이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은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쇄회사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부담이 가중되어 두통이 가중됩니다.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조정 우리의 재정적 불황은 주로 시어머니와 데비드의 무모한 소비 습관으로 인해 지속됩니다. 시어머니의 사치품에 대한 연금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반면 데비드는 고객이 CEO라고 부르며 밤마다 사치스러운 지출에 빠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최근 미공개 은행 대출을 면하게 되었고 데비드가 금전적 변덕에 빠져 새로 발견한 권위에 휘말리자 우리의 재정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판매 성공을 매달 수백 달러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액을 위험한 주기에 아낌없이 부추기는 데 지출하는 면허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그들의 확인되지 않은 지출과 씨름할 때 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시어머니와 데비드 모두에게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우리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엄격한 수당을 시행했습니다. 재정적 파탄의 위기에서 그들이 나의 합리적인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애너는 자신의 계획에 힘입어 남편의 숨겨진 현금과 생명보험 자금을 탄약으로 활용하여 횡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암시했습니다.
나에 대한 애너의 주장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믿음은 떠났습니다. 나는 포위당하고 훼손된 느낌을 받는 동시에 데이비드와의 결혼의 따뜻함이 상당히 식어 한때 소중히 여겼던 가족을 시작하려는 우리의 꿈은 이제 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멀고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제가 이 시련을 견디도록 강요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국내 및 사업적 어려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취미가 예기치 않게 지지를 얻었고, 둘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헌신입니다. 인쇄회사의 청렴성을 유지해달라는 그의 직접적인 요청을 통해 나에 대한 그의 신뢰가 확연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시아버지의 바람은 회계 및 고객 관계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맡은 내 양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는 그의 유산을 존중해야 할 깊은 의무를 느낍니다. 가족이자 동료인 저와 남편과 시어머니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그의 사과는 제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할 의무를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인쇄회사의 고통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시아버지께서 지으신 고마운 마음의 증거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저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폭탄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끊임없는 욕설이 그들의 경멸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고객이 요청을 수정하는 동안 데비드의 부당한 비판으로 예시된 주문 데이터 관리에서 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나의 태도는 상처에 모욕을 더할 뿐입니다. 밴드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한 그들의 끊임없는 비난은 무모하게 우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나의 인내심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재정적 상황 시아버지가 자신과 데이비드에 의해 낭비된 저축이 고갈되는 것을 장모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비밀 계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시아버지의 정직한 성격을 고려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돈에 쫓기는 익살스러운 짓을 계속 참아내는 것이 장인어른에 대한 추억에 대한 적절한 찬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딜레마와 씨름할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고객은 주말에 데이터를 최종 확정해야 하는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무광택 종이의 인쇄 샘플을 요청하는 새로운 제품 카탈로그 인쇄에 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날 샘플을 확보해야 했지만 데비드는 음료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고객이 요청의 중요성과 고객과의 오랜 관계를 이해하고 상황을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직접 인쇄 샘플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걸어가는 커플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데이비드는 다정하게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내가 그 여자의 세 사람에게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펼쳐지는 장면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혼란이 나를 둘러쌌다. 그녀가 데비드와 대화하려고 몸을 기울였을 때의 평온한 태도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의 프로필이 전직 직원인 애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생각을 멈추게 했고 세 사람이 점점 멀어지면서 고급스러운 회사로 사라지자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비큐 레스토랑 나는 상황이 초현실적이라는 현실에 충격에 빠져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하려고 애썼고 집 컴퓨터 앞에 앉아 방금 목격한 불안한 장면의 생각이 사로잡혔다. 데비드와 애너의 관계는 전형적이지 않은 것 같았고 우리 결혼 생활이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신을 직접 목격한 것은 데비드와 애너가 실제로 연애 관계에 있었다면 내 안에서 맹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그녀를 더 신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시어머니가 그들 옆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나는 시어머니처럼 느껴졌지만 불안한 그들의 근접성과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데비드와 애너의 관계가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아이디어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데비드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인쇄소를 보호하려는 강한 열망이 토요일이 지나자 데이비드나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일요일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내에서 함께 스파를 하는 나를 묘사하니 당신이 함께 가자고 제안한 내 의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안나도 포함해서 너희 셋 모두 나를 괴롭혔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경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애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녀는 단지 엄마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원할 뿐이야. 데비드는 애너가 우리와 함께 일했던 이후로 정확히 보호하려는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의 발언이 나오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결국 그녀는 당신이 내 남편의 저축을 스스로 훔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애너와의 협력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날카롭고 빨랐습니다. 데비드는 반격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저축을 쌓아두려는 여자와 이혼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세게 잘렸습니다. 넌 불황자야, 이혼하고 떠나라. 계속 나는 그의 명령에 조용히 따르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빨리 그 지역을 떠난다 말했다. 나는 내 가방을 싸서 내 부모님 거주자에게 배달할 계획을 세웠다. 나중에 돌아와서 더 큰 일을 하려고. 내가 원했던 것은 그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빨리 거기에서 나가는 것뿐이었다. 데이비드는 이혼 절차를 마치기 위해 일주일 후에 나에게 연락했다. 절차는 그런데 시어머니와 애나까지 거기 계셔서 초조하게 서명하는 게 너무 억울해 보였고, 내가 살펴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녀의 말에 대해 사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경멸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을 고소하지 않은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한나의 대담한 발언에 화가 났지만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데이비드가 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을 확인하며 체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의 교활한 미소가 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장부와 자료를 모두 주세요. 데비드는 분명히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문서를 주자 그들은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애너는 은행 금액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경악에 물든 목소리,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시어머니는 데이비드를 향해 희죽희죽 웃으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데이비드는 나를 등지고 비난하는 태도로 말을 걸었다. 그는 밀고 있는 동안 잔액 $30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맥복을 침착하게 나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월말에 일부 예금이 있더라도 우리 회사 자산 기반 전체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금보다 지불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경제학이지만 우리는 매일 인쇄하고 배달하는 애너는 틀림없는 혼란을 보이며 반대했습니다. 예, 월 수익은 $22,000입니다. 반면에 인쇄 과정은 장비 대출금 상환과 같은 추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계의 월 임대 이율만 약 $100만 달하며 장인이 돌아가신 후 요청한 은행 대출금이 매달 $3,000 이상 상환되었습니다.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짊어지고 있던 재정적 부담의 무게를 강조했고, 시어머니와 데이비드가 낭비한 개인 대출금의 상환액이 한 달에 $2,000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갚았으니 2사람에 대한 갚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매달 $2,000가 넘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데비드는 그는 현재 재정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 수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익이 있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나는 냉정하고 수집된 어조로 다시 쇼핑하지만 돈은 이미 당신과 당신에 의해 낭비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어머니는 일단 모든 상환이 완료되면 우리가 저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천 상환 기간 동안 당신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환이 언제 끝나는지 어려운 방법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애너가 2센트를 추가했을 때 그녀의 어조는 측정되었습니다. 애너는 은행 대출이 3년 더 남았다는 나의 솔직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데비드와 그의 어머니의 개인 대출은 5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3년 동안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애너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는 건 그건 아마도 냉랭하게 반응했을 것이고 안나의 이해를 통해 결국 그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계정은 뭐죠? 안나가 정말 안나인가요? 시어머니가 상황을 좀 더 웃기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들었는데 안나가 살아있는 동안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대화가 이어졌던 비밀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그녀는 그 결과 아마도 모두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에 대해 답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나가 왜 이 숨겨진 은행 계좌를 찾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설명에 대한 상실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흡사했고, 데비드는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합리적인 질문을 한 세 사람 중 마지막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 재정 문제를 관리했습니까? 이것이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라고 말한 다음 생활비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 지출은 작은 공장 투쟁일기라고 불리는 내 블로그의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고, 광고 수입에서 직접 보내주는 상당한 금액을 매달 나에게 직접 보내주었다. 인쇄회사의 재무기록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나중에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개인 대출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회사에서 갚아야 합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사 내 메시지를 이해시키려는 내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요점입니다. 이혼 합의를 위해 합의된 금액에 관계없이 스스로 답변했습니다. 결국 회사의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가족과도 같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들의 안부를 걱정했지만 요즘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을 즉시 돌려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나가 주목을 끌었다. 안녕 데이빗. 내가 CEO라고 해도 너는 가난한 사람과 다르지 않아라고 혼잣말로 말을 통해 개인에 대한 경멸을 표현했습니다. 나와 당신과의 결혼은 지금 이 순간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 안나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가 데비드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려고 했을 때 데비드가 애너에게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므로 은행에 추가 자금 조달을 요청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애너, 제 남편의 회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대화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도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공된 정보에 따라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비드와 그의 어머니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지못해 월별 지불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이 만남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불쌍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저의 전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 집에서 이혼을 일찍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두 사람이 실패한 지 불과 몇 주 후에 나왔습니다. 데비드가 나에게 회사로 돌아가라고 애원하는 동안 은행 업무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에멀리를 죽였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회사는 당신 없이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나는 아무리 자주도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두 사람 모두의 절박함은 분명했지만 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합류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지역에서 불쾌한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충분한 판매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현장 대신 애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신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가차없이 쫓아냈고 부모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내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비드의 회사 고객 대다수가 계약을 종료하고 데비드가 고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결과로 나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동시에 사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컴퓨터 능숙도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수정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운을 빌어 저는 대형 인쇄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개인 디자인 사무실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쇄 계획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한나가 데이비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시어머니가 식사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눈에 띄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주장이 돌았고 남아있는 소수의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졌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했고 정말 놀라운 추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시아버지의 묘지에 갔습니다. 에밀리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아내를 참지 못하실 경우를 대비해 제 인쇄소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헤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회사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전하고 내 변호사가 가장 최근에 권고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데비드가 회사의 CEO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결국 실패할 것처럼 보였을 때 변호사 중 한 명이 나에게 회사를 사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반면에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천만 달러를 돌려받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EXPCL 독점 계약을 맺은 대형 인쇄회사의 자회사로서의 잠재적 가치는 데비드가 자신의 방식을 바꿀 경우에 대비해 지금 이 순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